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그죠? 주가가 참 많이, 실망스럽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이 이제, 어제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뭐 내일 우리 시장이 끝나니까, 오늘이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기준 일자가 되다 보니까 배당만큼 주가가 지수가 저절로 그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배당락을 고려하더라도 어제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수가 2.24% 하락했는데요. 그죠? 이제 보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2.24% 하락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이론 배당락 지수가 그죠? 배당 규모가 그 소위 시가총액 기준 해가지고 2%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2%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액면가가 우리 통상 배당을 갖다가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액면가 5천 원짜리 같으면 10% 그러면은 뭡니까? 5천 원에 10% 500원을 줍니다만은 그게 그 시가가 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 기준으로는 10%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뭡니까? 5%의 수익밖에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배당으로 10% 주는 회사도 별로 없고요. 되게 많이 줘봤자 뭐 6%, 7%밖에 안 주니까 따져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배당 지수가 사실은 2%씩 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예년만 하더라도 KRX에서 그 증권거래소에서 이론 배당락 지수를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개장되기 전에 오늘의 배당락 지수는 얼마다? 2300이다. 또는 뭐 2325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당락 지수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제 종가가 아니고 어제 종가에다가 배당락만큼을 고려한 만큼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 어제 종가가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종가가 2300 얼마였죠? 32였던가요? 그죠? 어제 종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배당락 지수 예를 들어서 뭐 32포인트 빼서 2300 그리고 오늘의 종가 예를 들어서 뭐 2280이면은 2300 대비해서 20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를, 이론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를 KRX에서 꼬박꼬박 발표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를 알려드리려고 KRX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의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긴 합니다만은 최소한 이론 배당락 지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게 2%는 아니지 않냐. 그죠? 2% 내지 않냐. 뭐 끼케야 1%, 한 1.5% 정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는 이론 배당락 지수보다도 배당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그죠? 더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당락 그 다음날, 오늘 같은 날, 초단타로 아침에 시가로 매수하면은, 최소한 배당락 떨어졌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주가가 싸 보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가지고, 배당락 다음에 주가 반등을 이용해서 초단타로 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당락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어차피 우리야 차트에 살고 차트에 죽고 나타나게 있는 물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일목균형표 또는 RSI가 30선을 돌파해야 마느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지지해야 마느냐 또는 구름 위에 있느냐 구름 밑에 있느냐를 가지고 매매의 타이밍을 잡고 매매의 시도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배당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잡다한 걸 가지고 잡다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좀
배당락보다는 그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은 배당락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하락폭은 좀 과도하다,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은 배당 여부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요? 과거에 배당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건 배당이 얼마 될지는 예를 들어서 2월 말쯤에 주주총회에 가서, 그죠?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배당이 얼마 될지 결정되다 보니까 저는 배당락이 얼마가 될지를 정권거래소에서야 삼성전자가 배당을 3% 해줄지 5% 해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를 빼야 될지 아니면 5% 빼야 될지 아니면 10% 빼야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긴 하는데 과거의 배당 성량을 기준해 가지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얼마 배당을 해왔다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배당락 지수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배당락 지수를 되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배당을 반영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주총 가서 배당이 규정되는 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배당을 하지 않겠냐 하는 정도는 계산하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그래서 배당을 얼마인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정확히 삼성전자가 3% 할지 5% 할지 10% 할지 모르죠. 모르는데 3% 할지 5% 할지 10%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3% 삼성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또는 카카오 네이버가 배당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배당락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어제 매수한 사람하고 그죠? 어제 매수한 사람하고 오늘 매수한 사람하고 확연하게 오늘 매수한 사람이 불리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룻밤에 어제는 매수했으면은 똑같이 배당락이 고려 안 한다 그러면은 어제 매수하고 오늘 팔아버리면은 하루만큼의 배당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추산해서 대략적으로 얼마쯤 될 거다라고 추산해서 배당락을 계산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도 배당락 지수를 발표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도 배당락 지수가 얼마인지를 발표했는데 아무리 봐도 2021년도의 배당락 지수는 분명히 제가 발표한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못 찾았겠어요. 제가 혹시라도 찾아보면은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락 아무리 지금 제가 인터넷에 계속 뒤져보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Anyway, 그건 그렇고 여하간 간에 배당 오늘 주가가 2.34% 빠졌으니까 2.24% 빠졌으니까 이런 배당을 고려하더라도 좀 많이 빠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가 오늘 왜 이리 빠졌느냐? 어젯밤에 그죠?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또 빠졌죠, 그죠? 다우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 S&P는 많이 빠졌고요. 특히 S&P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여러모로 서학개미들이 그죠? 서학개미들이 신경을 많이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그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또 빠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108달러까지 쳐박혔네요. 어제 하룻밤 사이에 11.42% 빠졌습니다. 실적 부진이고, 금리도 금리고, 그죠? 금리도 금리고, 또는 머스크가 제대로 회사를 경영하는지, 얘가 그야말로 도치코인 같은 이런 소위 코인 장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테슬라 원돈 가지고 트위터를 해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CEO 리스크 등등등등이 모여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오늘도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11%씩 추락하면서 이제 108달러가 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며 LG 화학이며 그죠? 삼성 SDI며 LG 화학이며
그죠? 이런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이며, 뭐 이런, 더구나 우리 또 그 코스닥에 있는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다 죽을 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됩니다. 자, 이게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심정적으로는 거의 다 왔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떨어진 거 다 왔다. 이제는 더구나 오늘이 배당락이니까 배당에 따르는 충격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이제 다 왔다. 이제는 슬슬 올라가다가 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계속 견지해왔던 투자 전략이라 그럴까 원칙이란 것은 심정적으로는 지금의 바닥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그죠?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얘가 구름 밑으로 떨어졌고 구름에서 이만큼 그 갭이 나타날 정도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바닥입니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100%를 양보해도, 그죠? 100%를 양보해도 항상 떨어지는 걸 보면, 그죠?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은 이때가 바닥 같죠? 그죠? 이때가 바닥 같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뭐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바닥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내내 빠지다가 이때가 바닥 같았어요. 하지만 약간의 반등 이후에 주가가 또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또 밀려버리고 이때가 바닥 같았습니다만은 2200이 바닥 같았습니다만은 알다시피 약간의 반등 이후에 주가가 또 밀려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과연 바닥이라고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주장하기로 저는 괜찮아. 그냥 조정이지 않냐. 뭐 여기가 내가 말씀드린 거 합니다만은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이렇게 조정이 4번이고 곧 5번에 올 거다라는 소위 장밋빛 전망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거는 아무래도 주관적 판단이니까 이거는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죠? 이걸 판단이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했어요. 이때까지 그나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했던 것은 그래도 구름 안에 버티고 있지 않냐. 주가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다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그야말로 주관적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었죠. 그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고 위에 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면 밑에 게 일목으로 봐서 그래도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객관적인 물증이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의 약간의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면서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서 구름 아래만 있다 그러면은 뭐 연말까지 뭐 이러다가 결국은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금리 올라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냐. 경기 침체 다 알고 있지 않냐. 어차피 미국 금리는 0.75% 현재로 봐서는 더 올라가 봤자 0.75 올릴 것 같은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 금리도 뭐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올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금리 차가 1.25%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1.25%다니까 우리나라는 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올리지 않겠냐. 연끌 때문에 그 젊은 애들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사고 한 사람들의 소위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뭐 금리 올려봤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더구나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부 상반기 정도만 되면은 뭐 상반기라 해봤자 1월달, 2월달 이후가 지나고 나면은 금리 방향도 정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지 않겠나. 그게 그런 기대감을 고려해서 연초가 되면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이 북 클로징 때문에 놀고 있지만 다음 달 내일 모레 시장이 열리면 1월 달에 시장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이제까지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이 되려면 저희 객관적인 물증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배당락이 되더라도 배당락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밀리더라도 이렇게 몸통이라도 구름에 걸려 있으면은 오늘 배당락이니까 다랑다랑 구름에 달렸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희망이라도 걸어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구름 밑으로 푹 떨어지고 물론 배당의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만큼의 하락 갭까지 난 상황에서 지금을 바닥입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제가 그죠? 차트를 보고 거래한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세요. 바닥입니다. 고 말할 수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현재 구름에서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서 갭이 났죠. 그죠? 여기에 갭이 났죠. 보이십니까? 이 갭이 났던 거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때입니다. 내려갔다가 구름 밑으로 달랑달랑 달려있다가 구름 안에 들어가면서 이거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다시 이틀 동안 구름에 달려가서 달랑달랑 했죠.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가질만 했는데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가질만 했는데 그 다음날 뽕 빠지면서 갭이 났죠. 여기에 그죠? 여기 갭이 났죠. 그죠? 갭이 났죠. 갭. 그래서 그 당시 갭이 났을 때 아니야 지금이 바닥이야 올라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죠. 갭이나 캡까지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밀리고 말았죠. 그죠? 맞습니까? 쭉 밀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때하고 100%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여기에 과거에 갭이 나고 난 다음에 쭉 밀렸다면 물론 그때는 그 당시는 9월달이고요. 그죠? 배당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9월달이고 지금은 12월 말에 배당락이 있으니까 이때와 과거의 이때와 지금이 100%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둘 다 차트로 본다면 그때도 구름에 달려있다가 달랑달랑 구름 하나 들어간 듯 하다가 결국은 구름 밑으로 빵 떨어지면서 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쭉 밀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름에 달렸다가 그죠? 내려오면서 구름 밑에서 달랑달랑 달렸다가 그죠? 달렸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간 듯 했다가 구름 안으로 들어간 듯 이때마다 괜찮았는데 그죠? 구름 안으로 들어간 듯 했다가 구름 밑으로 빵 떨어진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물량에 뭐 한다 억울하다 좋다 면 그래도 상당 부분은 절반이라도 지금이라도 절반이라도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겁니다. 계속 기다려 보십시다. 희망을 가지자. 4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5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내 말씀드려 왔다가 이제 와서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법이고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항상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내일부터 오르면 어떡하냐? 그죠? 내일부터 오르면 어떡하나? 내일부터 반등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바닥에서 파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수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씩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는 삼성
바이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라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름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으면 아무래도 정말 억울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때만 하더라도 억울했잖아요. 그죠? 팔기가 정말 억울했죠.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여기서라도 파는 게 결과적으로 봐서는 다른 결과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종목별로 지수는 그래도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와서 제가 그 봐라 이런 종목들 잘 가지 않냐라고 내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을 팔 필요는 없죠. 그죠? 지수는 별로 없더라도 이런 종목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시장이 개판이지만 호텔신라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2.2% 이상 올랐어요. 그죠? 아무래지 오늘 같은 상황에도 0.4% 하락하면서 잘 그래도 버티고 있죠. LG생활건강 오늘도 올랐네. 2% 이상 올랐네.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올랐습니까? 중국이 코로나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올랐다. 또 말이 됩니다만은 그렇죠. 그것도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봐서 그동안에 내내 구름 밑에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지 않냐. 그러니까 상승세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나 싶습니다. 내내 헤매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왜 빠지고 있느냐. 아까 설명했듯이 머스크가 뭐 도지코인과 장난치고 그죠? 뭡니까 트위터를 사고 또 뭐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는 돈 CEO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과연 전기차를 갖다가 사람들이 과연 보조금 넣는 상태에서 보조금 안 준다면 과연 전기차 살 수 있을까? 불도난다 그러는데 그죠? 뭐 이런 리스크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전기차가 물론 대세는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죠? 대세는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하지만 당장 올해 내년도에 전기차가 잘 팔릴까? 한 걸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겠다라고 설명이 됩니다만은 그건 설명이고 근본적으로 그럼 테슬라 어떻게 했었어야 하느냐? 어쩝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라도 억울하지만 242달러입니다. 그죠? 억울하지만 300달러도 있었는데 구름 밑에 접었겠다고 구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300달러 있었는데 올라갈 줄 알고 샀었는데 300달러에 샀었는데 내가 250달러에 어떻게 팔아? 바닥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갭? 너 과다하잖아? 아래 사이 바닥이네? 올라갈 것 같네? 버텨! 기다려! 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과론입니다만 이때가 250달러였습니다. 그죠? 이때라도 파는 게 나았죠. 그죠? 그죠? 이거하고 아모레지하고는 그림이 극명하게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죠? 이 그림하고 JYP하고는 극명하게 그림이 다르잖아요. 이거하고 JYP하고 현대차하고는 완벽하게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을 지수는 당분간은 별 볼일 없을 것 같으니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은 구름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얘가 다시 지수의 힘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의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이야기한다면 그죠? 주식에 따르는 리스크를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소위 제도적 위험과 그죠? 제도적 위험과 비제도적 위험 또는 이걸 갖다가 체계적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시스테마틱 리스크하고 그죠? 시스테마틱 리스크와 플러스 인디비주얼 리스크
시스테마틱 리스크가 뭡니까? 소위 전반적인 시장 지수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리스크가 시스테마틱, 소위 체계적 위험이고, 그게 아니고 개별 각각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회사가 실적이 좋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등등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개별 리스크죠. 그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가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덩달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실적은 별 볼 없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바람에 주가가 덩달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는 지수에 대한 리스크와, 그죠? 플러스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투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수는 별볼이 없다. 별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지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지수가 오르는 바람에 실적이 나쁘더라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 예를 들어 2020년도, 2021년도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2022년도 또는 현재로 봐서 또는 내년 초까지 하더라도 지수는 별볼이 없을 테니 종목에 따르는 실적, 리스크, 차트, 요인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지수가 별볼이 없으니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주식 관련 비중을 아무래도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지수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죠? 소위 체계적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어제까지 하다가도 그래도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그렇지 않냐 라고 주장했는데 그 믿었던 삼성전자마저, 그죠? 믿었던 삼성전자마저 오늘은 구름에 달랑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름에 몸통이라도 걸려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나라고 하면은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 또 주가가 움직이면서 구름과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처럼 또는 테슬라처럼 현대차처럼 기아차처럼 삼성 SDI처럼 LG화학처럼 마찬가지로 물량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리라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 진즉에, 그죠? 진즉에 구름 밑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어때죠? 그죠? 어때? 그죠? 구름 밑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주가가 보다시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하이닉스는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감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에 뭐 적자가 날 거다 등등등을 다 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때까지 그래도 삼성전자는 감자르지 않고 그래도 버텼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좋을 것이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그나마 하락폭은 그래도 버티만 했으나 오늘 배당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빠졌죠.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만은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억울하지만 줄여야 되지 않겠냐. LG화학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했죠. 그죠? 삼성 SDI는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웠죠. 안 그렇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괜찮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팔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죠? 포스코 케미칼 여기서 팔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억울하지만 차라리 눈을 소위 시스테마틱, 소위 체계적 위험과 별로 관계없는 쪽으로 개별 종목 쪽으로 뭡니까?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고 전반적으로 물량을 좀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트를 뒤져보시고요. 저도 계속 뒤져보겠습니다만은 뒤져보시고 구름 위로 고개를 내는 종목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맛이 가겠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뭐 하이브랄까 JYP랄까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그죠? 이제 내일까지 거래일은 하루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니까 제가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죠?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일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아주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내자마자 바로 부산에 내려가 봐야 됩니다. 참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주식 다 때리치고 당장이라도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내려가 봤자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일찍 갈 수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이라도 내려가서 내일 하루에 한 번 딱 면회가 된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뭐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 하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을 끝으로 해서, 그죠? 내일을 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30일 날 오늘 수요일인데 목요일까지만 되면 금요일부터는 이제 시장이 쉬니까 며칠 동안에 말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초에 1월 2일 날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정이 되는 대로 저희 에어클래스에 연락을 해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죠.